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6명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야당은 지금 김상곤,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추경 심사를 둘러싸고도 여야가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특히 국민의당이 어떻게 이 국면에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전국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고요.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죠? 최명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명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이제 인사청문회가 계속 있는데 어떻습니까? 특히 김상곤 교육부 총리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에서는 부적격 3종 세트다,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던데 국민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자꾸 장관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게 돼서 참 민망한데요. 네. 국민의당 입장도 부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다른 야당과 의견을 공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국민의 여론을 따르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교육계 행정을 책임지실 분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고요. 네. 노동부 장관 맡으실 분이 임금 체불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네. 국민 모두 어이없어하는 상황이고요. 네. 또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28일 내일 모레 청문회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자기 전직을 이용해서 월 3천만 원의 고액 자문료 수수한 것도 국민정서상 납득이 가지 않는데 네. 이제는 방산비리 의혹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니까요. 국방개혁에 앞장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거액 고문료 수입 논란에 대해서 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 그 발언이 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더욱더 스스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말 말씀드리기야 그냥 말씀만 들어도 알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지. 네. 정무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이 세 분은 검증을 끝까지 해서 여야 간 대치로 가는 것보다 지명을 처리하고 여야 간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국민의당도 그러면은 같은 입장에 지금 서 계신 겁니까? 청문회는 일단 당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르지만요. 네. 그냥 스스로 판단해 주는 것이 가장 국민을 위한 늦었지만 해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국민의당 박수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요. 네. 그냥 3+1 정말 조금 더 높은 도덕성 그리고 변화 혁신의 능력이 있고 국민 통합을 할 사람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아주 좁은 의미의 5대 비리 배제 원칙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을 해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입장을 밝히시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유연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는 게 맞다. 그러나 청문회까지 문턱까지 왔으니까 그걸 굳이 이전에 꼭 사퇴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거는 건 아니고요. 청문회는 열리게 돼 있으니까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세 분이 다 부적합하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여당 입장이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 세 분을 그렇다고 다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한 명 정도는 지금 낙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도 읽힌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한 명이 송영무 후보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언론이 어떤 관측을 하는 것은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야당이 청문회를 앞두고 인사검증을 앞두고 누구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네.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누구는 낙마해야 되고 누구는 그냥 뭐 검증을 통해서 한번 보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대통령 지지율 한국갤럽에 따르면은 그 전주보다 이제 4%포인트 떨어진 79%, 80% 아래로 이제 떨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인사 이제 문제로, 역대 정권도 그렇고요. 항상 정권 초반에 조금 높은 지지율을 가다가 인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데, 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뭐 예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네. 지지율은 조금 오르는 것도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요. 조금 내리는 것도 또 굉장히 낙담할 필요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영삼 정부 초기에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개혁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 얼굴을 보고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묵묵히 가면 그만이지 조금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별히 더 지금까지 6번의 정부와 아주 다른 양상으로 가겠다. 한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라고 초기에는 그렇게 봤는데 점점 네. 그런 게 약해지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들의 어떤 그런 패턴 비슷하게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좀 잘해보고 싶지만 야당이 이렇게 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원식 원내대표는 을도 이런 을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심사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야당 협조를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그 협상이 이루어지던 자리에 저도 있다가. 네. 사당 원내대표들 간에 문 닫아놓고 좀 마지막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 분들은 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회담이 이루어지던 과정을 좀 압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울분을 토하는 것은 협상 기술상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 네. 그게 마치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여당이 생각하기에 네. 자유한국당 100몇 석 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90석 가까운 의회는 네. 민주당을 지지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제에 깔고 지금 상황을 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은 네.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은 국회 300석 중에서 120석을 가진 여소야대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말로 협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정말 네. 그런 말 쓸 때 국어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협치란 말 자꾸 쓸 게 아니고 네. 정치를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상황인식을 한 다음에 접근하면은 네.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경심사 부분은 국민의당은 그래도 일단 심사는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김유정 어제 대변인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을 빼고 추경심사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떤 특정 야당을 배제한 상태, 따돌림 하듯이 이렇게 나머지 3개 정당이 추경을 심의를 하자,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원칙론을 얘기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 각 상임위 중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데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데는요. 네. 또 정개특위 같은 데는 늘 모든 참여정당이 합의하에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어느 정당 빠져도 좋으니까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옳지 않다라는 네. 원칙을 얘기를 한 걸 거고요. 네.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은 참여하는 정당끼리 심사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겁니다. 네.
아까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뭐 더불어민주당은 어쨌든 국민의당이 좀 양비론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정공백 장기화 시도에 한국당과 어떤 전략적 파트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민의당이 출발점이 민주당과 공통점이 많다는 이유로 네. 필요할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 국민의당은 우리 편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죠. 네. 국민의당은 분명한 야당입니다. 네. 그러나 다른 그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처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정정으로 원하고 민주당이 잘한다면 협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울 때는 꼭 우리를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네. 것이죠.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 요즘도 뭐 이렇게 문자 폭탄이 좀 옵니까?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이 집단적 흥분 상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 정당들도 감정에 대한 어떤 해소 차원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긴 그 민주주의 발전의 측면에서 저해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라도 제도 정비를 통해서라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행위를 하던 분들도 스스로 점점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이 탁현민 행정관 뭐 성문제, 성인식 문제로 이제 뭐 좀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낸 거죠. 네, 뭐 여당 의원 여성 의원들한테 뭐 문자 폭탄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네. 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옳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일전에 그 문자 폭탄 문제 때문에 뭐 고소 고발도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면 뭐 접으신 상태이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거는 그 TFT가 구성돼서요. 네. 외부 그 법률 전문가들이 팀장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뭐 백수십 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이미 한 걸로 저희들이 들었는데 네. 그렇게까지 빨리 신속하게 하진 않을 거고 정말 아주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네. 도저히 이건 어렵다라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조치가 있을 거고요. 네. 나머지 이제 법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뭔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청와대의 그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보도를 접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도 없고요. 글쎄요. 이제 그게 이제 한번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보십시오. 문자 폭탄에 대해서 뭐 문자 행동이다, 문자 의견 교환이다, 뭐 아니면은 뭐 참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네. 불편한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그거를 닫아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면은 역시사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네. 이 자유 게시판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없애지 않은 거였다. 그런데 오히려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에서 어떻게 정부 여당과 청와대에서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을 없앨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다고 하더군요. 앵커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뭐 자유 게시판이 있죠 홈페이지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비난의 글과 격려의 글이 막 혼재하고 있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내로남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뭐 이제 다음 달 아니고 8월 달이죠. 이제 전당대회를 네. 앞두고 있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뭐 그 집단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던데 뭐 네. 어떤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의 면모를 좀 일신해서 좌표를 재설정해서 가기 위해서는 단일 지도 체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준위가 이제 그 7월 들어서면은 곧 구성이 될 텐데 네. 전준위 구성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네. 단일 지도 체제냐 집단 지도 체제냐를 결정하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은 대표를 뽑는 이 트랙과
최고위원을 뽑는 그 절차를 분리를 하느냐 여부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로 해놓으면은 그 전체 투표에서 2등, 3등, 4등 한 분이 같은 최고위원이 돼서 그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1등을 해서 대표가 돼도 개혁이라든지 새로운 방향 설정의 동력에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당의 면모일신을 해서 새롭게 네. 이제 국민을 향해서 좌표를 재설정해보자라고 하는 요구가 강할 때는 네. 단일 지도 체제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국민의당이 그런 측면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당원들, 지역위원장님들, 뭐 의원들과 함께 이제 네. 논의를 곧 시작을 해야 될 텐데 7월 하순이면은 결론이 날 거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제 비대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지금 새로 전당대회에서 해서 지도부를 전실하면 새로운 임기 2년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잔여 임기만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신 최명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